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4장에서는 행하중을 받는 상황에서, 저 그림과 같은 행하중을 받는 상황에서 내부 전단력과 굽힘 모멘트를 분석을 했었고, 근데 이제 저희는 힘에 대해서만 분석을 했고, 이제 내부에 생기는 이제 응력이나 변형률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다루지 않았어요. 그래서 5장부터는 이 전단력과 굽힘 모멘트에 의해서 발생하는 응력과 변형률에 대해서 다룰 예정이고요.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쉴게요. 그래서 보의 굽힘, 이제 구부러짐에 대해서 저희가 정의를 하는데, 순수 굽힘과 이제 불균일 굽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정의니까 이제 외우셔야겠죠. 그래서 일단 순수 굽힘은 이제 사전적 정의는 일정한 굽힘 모멘트를 받는 보의 굽힘이에요. 그러니까 굽힘 모멘트가 일정한 경우, 콘스탄트인 경우를 의미하고, 모멘트가 일정하다는 거는 전단력이 0이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dx분의 dm이 v니까 변화율이 0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오른쪽에 이거를 이제 v랑 m의 선도를 그리면 이 중간에 v가 0인 지점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 지점에서는 모멘트가 변화가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dx dm이 v니까 이게 이제 0이면 m이 이제 콘스탄트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중간 구간 같은 데가 이제 순수 굽힘이라고 저희가 정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순수 굽힘에 대해서만 저희가 분석을 일단 시작을 하거든요. 전단력이 없는 상황. 그리고 이제 전단력이 존재하는 일반적인 상황의 굽힘을 불균일 굽힘이라고 한다. 라고 이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일단 한번 좀 외워주시고요. 여기까지 하고 일단 6시까지 좀 쉬었다가 할게요.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쉬는 시간 전에 순수 굽힘과 불균일 굽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저 뒤에서 나오지만 저희는 일단 순수 굽힘에 대해서만 좀 분석을 시작을 합니다. 그게 이제 수학적으로 분석하기 쉽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할 거고, 굳이 저희가 이제 4단원에서 다뤘던 내용과 좀 연결을 시키자면 이렇게 V가 0인 지점, V가 0인 지점에 모멘트가 일정한 지점을 이제 순수 굽힘 영역이라고 가정을 해서 보고 이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굽힘 모멘트가 있으면 저희가 구부림이 있을 텐데 그 구부림에 대해서 처짐을 분석을 하고 변형률을 분석하는 게 이제 5단원이에요. 그 변형률이 나오면 이제 바로 응력도 나오고 뒤에서 이제 설계 내용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곡률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리적으로 봤을 때 보가 횡하중을 받으면 처짐이 발생을 할 거고, 직선 모양의 보가 이제 곡선 모양으로 변형이 돼요. 그래서 이 곡선 모양으로 변형이 되는 것을 저희가 축을 잡아서 수학적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휘었는지를 이제 수학적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새로운 개념들이 나오죠.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개념이 지금 여기서 그림을 보면 이 보에 이제 수직하중 P를 가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휠 건데요. 이렇게 휘어지면 이제 곡선이 되죠. 그래서 곡선이 되면 어떤 개념이 있냐면 그 반지름의 개념이 생겨요. 반지름. 어떤 커버처가 생기면 그 반지름이라는 개념이 항상 생기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연구하는 자동차 분야에서도 자동차가 회전을 하면 그 회전 반경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확 틀면 이제 회전 반경이 줄고 확 꺾이는 형태. 그래서 그러한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랑 비슷하게 이렇게 곡률이라는 커버처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곡률의 개념이 물리적으로 뭐냐? 곡률은 구부림의 정도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구부림의 정도.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얘가 이제 구부러지는데 예를 들어서 더 많이 구부러졌다고 치면 얘는 곡률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게 이게 곡률 반지름 로우의 역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곡률 반지름은 얘가 이렇게 처짐이 있을 때, 이렇게 휨이 있을 때, 이 이 부분을 이제 원형의 일부분이다. 호라고 가정을 하면 중심이 생겨요. 중심이 생겨요. 그래서 그게 이제 5'이고 중심으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이제 저희가 곡률 반지름이라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휨이 생기면. 그래서 이 카파랑 로우를 저희가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지금 좌표를 잡은 걸 보면 저희가 항상 이 보의 방향을 X라고 가정을 해요. X 방향. 그리고 여기는 지금 Y 방향도 있거든요. 좌표가. 그래서 이 X좌표랑 Y좌표 상에서 저희가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가정하는 상황에서 자, 물리적으로 한번 저기 따져볼게요. 예를 들어서 횡화 중의 크기가 매우 작으면 보는 거의 휨이 없겠죠. 실제로 모든 보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보들이 다이빙 백처럼 그렇게 구부러지지 않고 거의 휨이 없어요. 그래서 크기가 매우 작으면 이제 보는 거의 직선이죠. 그러면 휨이 있긴 있는데 매우 적은 거예요. 처짐이 매우 적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저희가 말로 표현할 때는 곡률이 작다라고 표현을 하죠. 곡률이 작고 곡률의 반지름은 매우 커요. 왜냐하면 이게 힘이 거의 없다. 뭐 살짝 이렇게 있다 그러면 반지름이 더 커지는 거예요. 여기 중심이 더 멀어져 가지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되죠. 굳이 그리자면. 힘이 없으면. 그래서 곡률 반지름과 곡률의 개념을 일단 지금 저희가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수학적으로 조금 정의를 해볼게요. 오른쪽 지점에서 휨이 발생을 했다고 쳤을 때 변형 후 이 M1 지점과 M2 지점 사이를 보는 거예요. M1 지점과 M2 지점의 사이. 그리고 이 사이의 곡선 미소 거리를 따져볼게요. 근데 이게 지금 직선 거리가 아니니까 dx 대신에 ds라는 명칭을 쓸 거예요. 곡선이라서. 지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ds랑 dx는 다르죠. 근데 지금 이 관계가 성립합니다. 여기 지금 각도가 d세타일 때 이 호의 길이가 ds죠. 그러면 반지름에다가 각도를 곱하면 호의 길이가 나오니까 이렇게 관계가 성립을 해요. 이게 이제 기본식입니다. 여기서 ds라는 점은 뭐냐면 원래 변형 전에는 dx였어요. 변형 전에는 dx였는데 얘를 힘을 주니까 ds로 이렇게 뭔가 바뀐 거예요. 길이가 더 늘어나곤 했겠죠, 지금. 그리고 ds에 대해서 지금 수식을 쓰자면 로우에다가 d 세타를 곱한 거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카파는 로우분의 1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위에 식을 이렇게 대입을 하면 해서 정리를 하면 d 세타분의 ds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타에 대한 이 여기 호의 길이의 순간 변화율이다. 이렇게 일단 물리적으로 한번 해석을 하실 수가 있고, 만약에 보의 처짐이 굉장히 작다. 대부분의 보가 그렇듯이 보의 처짐이 굉장히 작다면 곡선 미소고리 ds랑 dx가 거의 같아지겠죠. 이 그림은 굉장히 과장된 그림이고 실제로는 힘이 거의 없어서 ds랑 dx랑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ds 대신에 dx를 써서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고, 이건 이제 문제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면 이제 적용해서 풀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이 식은 맨 위의 식을 일단 기억을 해주시고요. 나머지는 다 같은 내용이고, 자, 곡률의 보호 교약입니다. 제가 그 4단원에서 설명드렸다시피
하중을 받아서 아래로 처짐이 생기는 경우를 저희가 플러스로 볼 거예요. 변형규약이라고 해서 이게 뭐 인터넷에 보니까 스마일이 플러스고 크라이가 뭐 마이너스다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외우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서 한번 적어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래로 되는 경우, 그래서 굽힘 모멘트 입장에서는 이렇게 위쪽을 굽힘 모멘트 입장에서는 위쪽을 압축시키는 경우가 이제 양수라고 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일맥상통하다는 걸 좀 알아주시고, 그래서 곡률의 개념도 이렇게 방향을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이게 보가 두께가 있잖아요. 보가 두께가 있는 건데 저희가 하나의 어떤 곡선처럼 해석을 했죠. 곡선처럼 해석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가까이 보면 이런 식으로 어떤 두께가 있어가지고 변형을 시키면 이렇게 C처럼 될 건데, 이 윗부분, 뭐 맨 윗부분을 볼까요? 맨 윗부분을 보면 원래 이 AB라는 구간에 있던 길이가 줄어들었죠. 줄어들었죠. 그리고 맨 아랫부분을 보면 얘는 누가 봐도 늘어났죠. 이 길이 X방향의 길이를 봤을 때 여기는 줄어들고 여기는 늘어났으니까 중간 어디 지점에 이 길이가 안 늘어나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기준으로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이제 여러 가지 가정을 할 건데, 순수 굽힘 상태고, 그리고 보의 중간에 잘라서 이제 AB 부분을 지금 그림처럼 이제 분석을 하는 경우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X축이 있고 Y축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Y축의 역할은 얘를 이쪽에서 바라봤을 때, 얘를 이쪽에서 바라봤을 때 Y축의 대칭으로 있다는 얘기예요. 돼 있고, 보는 XY 평면에서 처진다. 저희가 보고 있는 이 화면에서 위아래로만 이렇게 쳐질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이게 또 중요한데 원형 곡선으로 굽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원의 일부로 보는 거예요. 얘가 이제 휘어지면 원의 일부로 보고 저희가 막 삼각함수도 쓰고 할 거예요. 뒤에서. 자, 그리고 이제 뭐 여기 MM면 X축의 수직인 이 단면들은 계속 평면으로 남아 있다. 이렇게 변형이 되더라도 평면으로 남아 있다는 거고, 얘 자체가 이제 휘지는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길이 방향의 수직이고, 그래서 이런 이제 가정을 가지고 이제 분석을 시작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중립면이라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중립면, 뉴트럴 서피스.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지만 지금 보가 양의 방향의 모멘트를 받고 있을 때 윗방향을 줄어들고 아래 방향은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여기 위아래 중간 어딘가에 변형 전후로 길이가 바뀌지 않은 애가 있어요. X방향의 길이를 봤을 때. 거기에 면이 이제 중립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기 SS라는 볼을 이렇게 세로 가로를 잘랐을 때 이 SS에 해당하는 면이 있는데 얘는 X방향의 길이가 변화가 없어요. 변형을 시켰을 때. 지금 보이시죠? 지금 SS라고 표현되어 있고 지금 X축이 그 SS면을 지나가게 좌표를 잡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X축의 윗부분, 즉 Y가 양수일 때는 압축이 일어나고 Y가 음수일 때는 인장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축을 잡을 때, X축을 잡을 때 중립면을 지나도록 잡는 거예요. 보가 있으면. 분석하기 쉽게. 자, 정리하면 이제 보의 아랫부분은 인장이고 보의 윗부분은 압축 상태에 있다. 그래서 저희가 보는 이 길이 방향의 변형률이라는 거는 X 방향으로 늘어나냐 안 늘어나냐를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의 아랫부분은 변형 후에 늘어나고 인장이 되고 윗부분의 선의 길이는 줄어든다. 이걸 알고 있고 그 중간 어딘가에 중립면이 있다.
변형 후에도 곡선이 되긴 하지만 x방향의 선의 길이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ds랑 dx가 같은 면이에요. 그래서 아까 로우에다가 d세타를 곱하면 ds였는데 여기다가 dx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로우는 중립면까지의 거리로 됩니다. 이제 어떤 보가 있을 때 보가 두께가 있기 때문에 이 어디까지를 반지름을 볼 건지가 좀 저희가 중요한데 저희가 정의를 할 때 중립면까지의 거리를 로우라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앞에서 배웠던 곡률 반지름의 개념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중립면에 대해서는 로우 d 세타가 dx다, ds가 아니라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수직 변형률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이게 이제 같은 말이에요. 길이 방향 변형률과 수직 변형률이 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축하중을 받을 때 1, 2장에서 저희가 이런 하중을 받을 때 얘를 수직 하중이라고 배웠어요. 수직 응력. X방향으로 하중이 작용하는 애를 이제 수직 방향으로 정의를 했기 때문에 X방향으로 변형이 일어나는 거를 수직 변형률이라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중립면에 있는 이 그림상에서 SS면 내의 선을 제외한 모든 길이 방향 선들은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Y가 플러스일 때는 줄어들고 Y가 음수일 때는 늘어나고 이것까지 저희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길이 방향으로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애들은 수직 변형률이 있다라고 저희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수직 변형률은 어떻게 되냐? 자, 수직 변형률을 수학적으로 정의를 하기 위해서 이 MN면과 PQ면 사이에 EF라는 어떤 직선이 있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가정을 한 다음에 얘를 변형을 시켰더니 이런 어떤 EF의 곡선이 되죠. 곡선이 되죠. 그리고 지금 저희가 정의를 할 때 그림상에서 지금 Y만큼 떨어져 있는 거예요. 중립면에서 Y만큼 떨어져 있어요. 좌표상으로. 좌표를 저희가 저렇게 잡았기 때문에. 그리고 변형 전의 길이가 dx였어요. 이거를 이제 기억한 상태에서 변형 후 이 선 EF 길이 L1이라고 정의를 한 얘가 어떤 건지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한번 적어볼게요. 보면 이 반지름이 지금 로우기 때문에 로우에다가 Y만큼 뺀 거에다가 d세타를 곱하면 이 호의 길이가 나오죠. 자, 다시 지금 요 길이를 알고 싶은 거예요. 이게 로우 빼기 Y죠. 로우 빼기 Y. 그렇다면 이 EF의 길이는 로우 빼기 Y에다가 d세타를 곱한 거죠. 그래서 L1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요 관계식을 갖고 있어요. 중립면에 대해서 로우 d세타는 dx이기 때문에 d세타 대신에 로우분의 dx를 넣어주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변형률을 따질 때는 처음 길이에서 얼마나 바뀌었냐를 따져야 돼요. 그렇죠? 근데 처음 길이가 원래 dx였죠. dx였는데 여기 뒤에 텀만큼 바뀐 거예요. 다시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변형 후 선 F, 곡선 EF의 길이는 이렇게 표현이 되고 변형 전 길이가 dx였는데 요만큼 이제 길이 변화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신장량인 거죠. 변형 길이 변화. 근데 변형률은 이 길이 원래 길이에서 그러니까 길이 변화량을 원래 길이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대로 dx로 나눠주면 이 변형률을 이 동그라미 친 부분을 dx로 나눠주면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을 이제 반드시 아셔야겠죠. 일단은 이제 로우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저희가 카파로도 쉽게 바꿀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이게 이제 보의 변형률과 곡률의 관계식이에요. 변형률과 곡률의 관계식. 그 변형률은 x 방향의 길이 방향 변형률을 얘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물리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이게 지금 식에 또 저희 예전에 배웠던 포화송의 비 그런 것처럼 마이너스가 붙어 있거든요. 저희가 이거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랑 똑같아요. 지금 중립면에 지금 x축을 잡았기 때문에 y가 양수이면 압축이 되고 y가 음수이면 인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정해 주는 게 이 마이너스 부호입니다. 이 마이너스가 있어야만 y가 어, 다시 이 마이너스가 있어야만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그 이유가 만약에 중립면 위쪽에 있을 때는 y가 플러스인데 지금 음의 변형률이 발생을 하죠. 실제로는 압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압축 음의 변형률은 그대로 나오도록 지금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거예요. y가 양수일 때 음수가 나오도록. 반대로 중립면 아래쪽에 있을 때는 y가 음수고 입실론 x가 플러스가 나와야 되니까 양의 변형률이 나오고 인장이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저희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 스마일 크라이 그 규약에서 나온 거예요. 이거를 계속 콘스탄트하게 가져가고 싶어서 이렇게 이제 정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 부호를 반드시 잊지 말고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저희가 두 문제 정도 풀어보고 이제 마칠 건데요. 어, 지금 저희가 앞에서 배운 식이 지금 몇 개 없어요. 그 식을 이용해서 지금 문제를 한번 풀어보실게요. 한번 읽어보시고, 지금 이 식 가지고 한번 풀어보실게요. 이 식만 사용하면 이제 거의 풀 수 있거든요. 지금 주어진 게 수직 변형률이 주어져 있는 상황이고, 곡률 반지름 구하고, 곡률 K 구하고, 카파 구하고,
여러분 같이 한번 볼게요. 지금 앞에서 이제 한번 듣고 풀려면 조금 복잡한데 어, 일단 그 XY 좌표가 없죠. 지금 그림에서 그러니까 이 보가 지금 굉장히 얇은데 얘를 이렇게 확대해 가지고 여기 중립면 어딘가에 X를 잡고 Y를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 그림을 보자마자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보면 보가 실제로는 두께가 있기 때문에 변형률이 위아래가 다른 거예요. 보의 위아래가. 근데 지금 주어진 게 바닥면에서의 변형률이에요. 바닥면에서의 변형률. 얘를 지금 위로 이렇게 굽혔을 때 이 바닥이 늘어나죠. 늘어났을 때 그 변형률이 요 값이라는 거고, 만약에 이 중립면의 변형률은 어떻게 될까요? 중립면. 중립면은 변형률이 0이죠. 왜냐하면 여기다가 중립면은 y가 0일 때를 의미해요. 그렇죠? 중립면 기준이니까. 자, 그래서 일단 이 아래쪽에 수직 변형률 식을 적용을 하려면 y에다가 뭘 넣어줘야 될까요? 지금 0.0125가 로우가 지금 안 주어져 있고, 그리고 여기에 y가 들어가는데 y에다가 중립면까지 거리가 150mm예요. 근데 아래쪽이니까 마이너스 150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로우로 정리를 하면, 그러니까 이게 부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20m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5m짜리 빔인데 이 구부림 반경이 곡률 반지름이 120m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조금 휘어진 거죠. 그렇게 물리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주시고, 그러면 카파가 바로 나오죠. 카파는 로우의 역수니까 120분의 1이고, 그 제가 앞에서 설명 안 드렸는데 카파는 부호가 미터의 역수예요. 이거 좀 정리해 주시고, 로우를 그대로 뒤집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거죠. 보의 처짐 델타를 구해라. 그래서 이제 친절하게 그림이 나와 있는데 지금 보면 원호로 굽혀졌다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원의 일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이 그림을 보고 이 델타를 그냥 기하학적으로 구하면 되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델타는 그냥 이 그림을 보면 다 나와요. 바로 나와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다시 한번 그려보면 원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면 그 피자 조각처럼 이제 좀 과장해서 그리면 요게 이제 델타인데, 근데 여기가 이제 세타인 상황. 근데 반지름이 지금 로우. 그래서 델타는 로우에다가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그렇죠? 근데 세타를 저희가 몰라요. 세타를 일단 구해줘야 되는데 세타는
저희가 아는 값으로 사인 세타는 여기 지금 이 보의 반이니까 얘가 이제 2분의 1. 사인 세타는 2로분의 L이죠. 그렇죠? 이거를 계산하면 0.02 정도 나오거든요. 그럼 세타는 사인 역함수 0.02 이렇게 하면 0.02가 또 나와요. 라디안. 0.02 라디안을 저희가 도로 환산을 하면 1도 조금 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사인 세타나 세타랑 굉장히 유사한 상황인 거예요. 저희가 세타가 굉장히 작으면 사인 세타나 세타나 같다고 하잖아요. 딱 그런 상황인 거예요. 사인 세타 값이랑 세타 값이랑 그냥 세타 값이랑 같은 상황. 그래서 이거를 이제 코사인 세타에 넣어서 계산을 해주면 라디안을 해주시는 거 잊지 말고요.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면 0.024m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24mm 정도 처짐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까지는 이제 응력에 대한 개념 안 나오고 변형률을 그냥 기하학적으로 정의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변형률에 대해서 정확히 좀 개념을 가지고 다음 시간 하면 사실 거의 진도는 거의 다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응력에 대해서 정리를 할 거고 마지막으로 이 문제 똑같은 문제거든요. 이 문제 그냥 한번 풀어 보실게요. 요거는 저희가 손으로 로우 값을 정확히는 못 구하고 그냥 그 델타랑 로우에 관한 관계식만 한번 구해 볼게요. 구할 수 있는 거는 다 구해보고
그럼 간단히 수식만 좀 적어 볼게요. 요거는 이제 앞에 문제랑 정확히 같은데 처짐이 먼저 값으로 주어진 경우거든요. 근데 저희가 로우를 몰라요. 로우를 모르는데 델타는 아까랑 이제 똑같은 상황이라서 로우에다가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인 상황이고, 근데 이제 세타를 먼저 표현을 해야 되는데 사인 세타는 아까 앞에 문제랑 정확히 같은 상황이라서 이 로우분의 L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바로 이거를 세타라고 같다라고 출발을 해요. 좀 마음에 안 드는 이제 가정이긴 한데, 왜냐면 얘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세타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사인 세타랑 세타가 같다라고 일단 이렇게 식을 얻고 출발을 하는 상황이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지금 이 문제를 넣었거든요. 그래서 세타에다가 넣으면 델타는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로우를 좀 익스플리시트하게 구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이제 로우를 찾아야 되는데, 이제 뉴메리컬하는 방법으로밖에 못 구하는 상황인 거예요. 이거는 또 딱 로우를 딱 정리가 안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일단 저희가 수식만 이렇게 적어 놓고 갈게요. 그래서 로우를 구한 다음에 로우의 위치를 알면 저희가 이렇게 해서 지금 스트립 상부 표면까지의 길이 y를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식으로 이제 구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손으로 못 푸는 경우는 저희가 시험 문제를 내진 않으니까 한번 봐주시고, 오늘은 여기 입실론 x랑 그 로우에 관한 개념 이 정도만 좀 익히고 마무리를 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요. 질문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